잠깐 당신 손, 그 흉터 어디서 생긴 겁니까? 사단장 강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차량 안 운전병의 손등 위로 번개가 스치듯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 자리에 고정되었습니다. 유리 조각처럼 뾰족한 상처, 그리고 그 모양. 20년 전 깨진 유리컵에서 아들을 감싸다 생긴 그 자국과 똑같았습니다. 어릴 때 생긴 거라고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겨왔던 기억이 폭발하듯 되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울던 밤, 엄마 아파하며 손을 내밀던 그 어린 목소리, 그리고 이별의 날, 군인은 울면 안 된다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얼굴. 그날 죽었다던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병사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과연 군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년 전 가을, 국군 수도병원 앞마당에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보사 소속 여군 대위 강하연은 군복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흑백 화면 속 작은 생명체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죠. 하연아,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남편 윤태준 대위가 다가와 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연은 미소를 지으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도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준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아버지가 될 기쁨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가 군대 다니면서 무슨 애를 가져? 시어머니 정미숙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는 예전 군인의 아내다운 위엄을 풍겼죠. 하연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긴 뭐가 안녕해. 며느리라는 사람이 아직도 군복을 벗지 않고 있으니. 정미숙의 시선은 하연의 군복 위를 차갑게 훑어내렸습니다. 특히 가슴팍의 계급장과 부대 마크를 볼 때는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태준이 어색하게 중재했습니다. 어머니, 하연이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국가는 무슨 국가야? 여자 몸으로 총칼 들고 다니면서 무슨 국가를 위한다는 거야? 정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하연은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의 반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군인이긴 하지만 아이는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잘 기우긴 뭘 잘 길러. 너 같은 군복 입은 며느리가 무슨 애 엄마 소리 듣겠니? 정미숙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연의 가슴이 찔렸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꾹 참았어요. 태준이 어머니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뭘 알아? 이 집안 며느리들은 다 군복 벗고 집안일에 전념했어. 그런데 이 애는 지금까지도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 정미숙은 하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연은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제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정말 잘 기우겠습니다. 뭐가 잘 기우겠다는 거야? 엄마가 총칼 들고 다니는데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겠어? 정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하연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몇 달 후 윤도윤이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온 하연은 피곤한 얼굴로도 환하게 웃었어요. 작고 빨간 아기가 하연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태준도 옆에서 아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정미숙은 멀찍이 서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자 한번 안아보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복 입은 여자가 낳은 애를 내가 왜 안아야 해? 그 말에 하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품속의 도윤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키겠다고요. 산후휴가가 끝나고 복무에 복귀한 하연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정보사의 업무는 예측할 수 없었고 야근도 잦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정미숙이 도윤을 돌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도윤아. 하연은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미안해했어요. 아이는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하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엄마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늘 갈등했거든요. 어느 날 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연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저녁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연은 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조차 시어머니 편에 서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 도윤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필요할 텐데.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도윤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둘 다 지킬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제 일도 도윤이도. 그렇게 하연은 두 역할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남편의 걱정스러운 눈빛 사이에서 하연은 오직 도윤이만을 바라보며 버텨나갔어요. 도윤이가 3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하연은 정보사에서의 작전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도윤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작은 몸집의 도윤이가 뛰어와 하연의 다리를 꽉 껴안았어요. 하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군복에 묻은 먼지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윤이는 엄마 품에서 깔깔거렸어요. 우리 도윤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응. 할머니가 엄마 언제 와요? 계속 물어봤어요. 하연은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미숙이 거실에서 나와 하연을 쳐다봤어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덜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봐준 게 아니라 내가 기르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집에 있었다고. 정미숙의 말은 여전히 가시가 돋쳤지만 하연은 참았어요. 도윤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태주는 회사 일로 조금 늦었지만 이런 시간이 하연에게는 소중했어요. 도윤이는 아직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천천히 먹어. 하연이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려는 순간이었어요. 도윤이가 물컵을 잡으려다가 팔이 닿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 유리컵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투명한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도윤이는 깜짝 놀라 일어서려다가 그만 손을 뻗었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작은 손등을 스쳤습니다. 아야!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손등에서 빨간 피가 방울방울 맺혔습니다. 하연은 반사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도윤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연은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지만 피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정미숙이 황급히 구급상자를 가져왔고
태주는 바닥에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무서워하지 마. 이건 엄마가 널 지켜준 상처야. 하연은 소독약을 발라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훌쩍거렸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아파요, 엄마. 알아, 도윤아. 하지만 금방 나을 거야. 엄마가 마법을 걸어줄게. 하연은 흰 거즈로 상처를 감싸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손등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도윤이의 눈물이 그쳤어요. 이제 안 아파요? 응, 엄마가 뽀뽀해주니까 안 아파요. 도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하연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바로 엄마가 되어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서 하연을 지켜보던 태준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하연아. 네. 군인이라면 이런 사소한 일에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태준의 말이 하연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하연은 도윤이를 아는 채로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사소한 일이요?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요. 물론 도윤이가 다친 건 안타깝지. 하지만 내가 저렇게 동요하면 아이도 더 무서워하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군인다운 냉정함이 있었어요. 하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동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달래준 거예요. 달래는 것과 감정에 휩쓸리는 건 다른 문제야. 군인은 언제나 냉정해야 해.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태준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요. 그래, 태준이 말이 맞아. 여자가 군인 노릇하려면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돼. 하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두 자신을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품속의 도윤이를 내려다보니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군인이기 이전에 도윤이 엄마입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연아, 내가 군인의 길을 계속 가려면 제가 어떤 군인이 될지는 제가 정할 일이에요. 하연은 도윤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도윤이는 벌써 졸린 듯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엄마, 내일도 함께 있어요? 엄마가 최대한 일찍 들어올게, 도윤아. 하연은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어요. 도윤이가 잠든 후 하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거즈로 감싼 손등이 안쓰러웠어요. 이 상처가 언젠가는 추억이 되겠지. 하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상처가 훗날 자신과 도윤이를 다시 이어주는 소중한 증거가 될 줄은요. 거실에서는 태준과 정미숙이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유리컵 사건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하연에게 긴급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보사 특수임무로 최소 이틀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연은 서둘러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작전에 투입됐어요. 도윤이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어. 어머니께서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도 도윤이만큼은 잘 돌봐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도윤이한테 엄마가 곧 돌아온다고 전해주세요. 응, 알겠어. 작전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연은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도윤이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임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사흘째 되는 오후였어요. 하연이 부대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하연아, 빨리 와. 도윤이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 빨리 와, 제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태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거든요. 하연은 곧바로 군용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연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도윤이가 크게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갑작스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손등에 상처가 덧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도윤이가 뛰어나와 안겨야 할 텐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도윤아, 엄마 왔어. 하연의 목소리가 빈 집에 메아리 쳤습니다. 거실에는 태준과 정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도윤이는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다며? 하연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갔어. 뭐라고요? 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차마 믿을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정미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연은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당장 가야겠어요. 하연은 자동차 열쇠를 찾으며 소리쳤어요. 태준이 뒤따라 나와 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우리 도윤이가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연아, 이미 늦었어. 뭐가 늦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연은 태준의 손을 뿌리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윤도윤이라는 아이가 입원했는데요. 3살짜리 남자아이예요.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뒤졌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그런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는 없네요.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윤도윤이요. 하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도와서 찾아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연은 다른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어디에도 도윤이의 기록은 없었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하연은 정미숙에게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는 어디 있어요? 정미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장례는 이미 치렀어. 뭐라고요? 하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정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장례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작전 나간 사이에 갑자기 고열이 났어. 병원에 갔는데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 정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 안 했어요? 장례를 혼자 치렀다고요? 내가 울면 군인 체면이 뭐가 되겠니? 그리고 이미 죽은 아이인데 내가 와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 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미숙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냉정함이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하연은 태준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죠? 당신도 알고 있으면서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봐주신다고 했어. 나도 몰랐어. 거짓말이에요. 당신 목소리 들어봤어요. 뭔가 알고 있었잖아요. 진급 심사가 있었어. 개인적인 일로 부대를 비울 수 없었어. 태준의 고백에 하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급이 우리 아들보다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연아. 하연은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언젠가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좋아요. 군인답게 감정 없이 끝내요. 하연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하연을 바라봤어요. 하연아, 진정해.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긴요. 바로 지금이에요. 그날 밤 하연은 도윤이의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작은 침대와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연은 도윤이의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아내와 어머니의 이름도 함께 버린 밤이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청사 12층 사단장실에서 강하연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 중장 계급에 오른 강하연이었죠. 사단장님, 오늘 오후 작전회의 자료입니다. 부관이 들어와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표정, 단호한 말투, 완벽한 자세. 사람들이 하연을 철의 여군이라고 부르는 이유였어요. 보고서 검토 후 수정사항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사단장님. 부관이 나간 후 하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화려한 군 경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지만 하연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하연은 책상 서랍을 조용히 열었어요. 가장 아래쪽 깊숙한 곳에 작은 신발 상자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뚜껑을 열자 낡은 어린이 운동화 한 켤레가 나타났어요. 작고 하얀 운동화였습니다. 여기저기 때가 묻어 있고 끈은 풀어져 있었어요.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신발이었습니다. 하연은 운동화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봤어요. 이걸 신고 뛰어다니던 손. 아직도 기억나?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군인은 감정을 버려야 한다. 하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어요. 이 말을 20년 동안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도윤이를 잃은 후 하연은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전역 대신 군 복무를 지속한 하연은 모든 감정을 차단했습니다. 사랑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버렸어요. 오직 임무와 명령에만 충실한 완벽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승진 속도는 빨랐고 마침내 사단장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하연은 이 운동화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도윤이의 마지막 흔적이자 자신이 엄마였던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하연은 재빨리 운동화를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사단장님, 인사발령 관련 회의가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하연은 군복을 다시 한 번 정돈하고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점검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얼굴. 이것이 사람들이 아는 강하연의 모습이었어요. 회의실에는 참모진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하연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경례했어요. 편히 하십시오. 하연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권위적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인사발령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어요. 신임 운전병 선발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이번에 지원한 인원 중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보자들입니다.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모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하연은 무표정하게 훑어봤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적혀 있었지만 하나의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한도윤. 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고 서류를 넘겼어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도윤 하사는 어떤 경력입니까? 뛰어난 운전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실성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천서도 좋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특별한 감정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면접 일정으로 진행하십시오. 네, 사단장님. 회의가 끝난 후 하연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혼자 남은 공간에서 하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연은 다시 서랍을 열고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작은 신발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도윤아, 엄마는 여전히 여기 있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생각은 군인에게 독이라고 스스로를 경계했어요. 그날 밤 하연은 관사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어요. 20년 동안 늘 혼자였지만 오늘따라 외로움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침실에 들어간 하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도윤이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살까지의 짧은 기록들이었죠. 웃는 모습, 잠든 모습, 하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 우리 도윤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연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상상했어요. 만약 도윤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23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왔어요. 도윤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연이 할 수 있는 건 기억 속에서 아이를 그리워하는 것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신임 운전병 면접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별다른 기대는 없었지만 한도윤이라는 이름 때문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사단장님, 면접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연은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완벽한 군인으로서 보내야 했어요. 감정은 철저히 통제하고 오직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지난 20년간 하연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연은 면접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참모진들도 함께 자리했고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입장시키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군인이 들어왔어요. 하연은 고개를 들어 지원자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23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똑바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체격이 단단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하연을 놀라게 한 건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신임 운전병 한도윤 하사, 보고 드립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면접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묘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어요. 하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또렷한 눈, 선한 인상.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한도윤 하사, 편히 서십시오. 네, 사단장님. 한도윤이 차렷 자세를 풀고 편안하게 섰습니다. 하연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질문을 시작했어요.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군 입대 전부터 포함해서 약 5년입니다.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도윤의 대답은 명확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하지만 하연이 집중한 건 대답 내용이 아니라 그의 말투였습니다. 어투와 억양이 이상하리만치 익숙했어요. 사단장 운전병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최고 지휘관을 모시며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기르고 싶습니다. 한도윤이 답변하는 동안 하연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눈썹의 모양,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 미소 짓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어떤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도윤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양부모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양부모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양부모님 성함은 한석진, 김영희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추측이 돌고 있었습니다. 특기나 장점이 있다면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한도윤이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뒤로 모았어요. 그 순간 하연의 시선이 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왼손 손등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어요. 하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흉터였지만 하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양이었어요. 마치 유리 조각에 베인 것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 흉터는 언제 생긴 겁니까? 하연의 질문에 한도윤이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생긴 건데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양어머니 말씀으로는 3살쯤에 유리에 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연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3살 유리에 다친 상처,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함께 다쳤다고 들었습니다만 한도윤이 흉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연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뻔했습니다. 함께 다쳤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양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절 보호하려던 분이 함께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깨진 유리컵, 피 흘리는 작은 손, 하연이 아이를 감싸 안았던 순간 보고서를 쓰는데 자꾸 눈이 그 아이 손으로 가. 하연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참모가 하연에게 물었어요.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단장님. 한도윤 하사, 수고했습니다. 한도윤이 경례를 하고 면접실을 나갔어요. 하연은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걸음걸이까지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면접이 모두 끝난 후 참모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도윤 하사가 가장 우수한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경력도 좋고 답변도 성실했습니다. 하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모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도윤 하사로 결정하겠습니다. 하연의 대답에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하연은 전혀 다른 이유로 한도윤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혼자 남은 하연은 서랍에서 도윤이의 운동화를 꺼냈어요. 작은 신발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도윤, 왜 하필 그 이름이지? 하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이름, 나이, 흉터, 심지어 양부모에게 잘한 사연까지. 하연은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인사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도윤 하사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네, 사단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도윤 하사는 현재 23입니다. 출생지는 기록이 없고 양부모님께서 3살 때부터 기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연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친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양부모님께서 입양하실 때도 친부모 정보가 없었다고 하네요. 하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정황이 도윤이와 일치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세월이 너무 길었고 하연 자신도 변한 게 많았거든요. 설마 정말 우리 도윤이일까? 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섣불리 희망을 품을 수는 없었어요. 만약 아니라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게 뻔했거든요. 한도윤이 사단장 운전병으로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연은 매일 아침 한도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애써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위엄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사단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한도윤이 정중하게 보고했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도윤의 손이 서류를 건넬 때 하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등으로 향했어요. 희미한 흉터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방부대 시찰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니 운전에 주의하십시오. 네, 사단장님. 안전운전하겠습니다. 한도윤의 대답은 언제나 정확하고 예의 바른 편이었어요. 하연은 그런 한도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약 정말 도윤이라면 이렇게 예의 바른 청년으로 자란 것이 기특하면서도 서운했어요. 오후 2시 전방 부대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하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일정을 조정하시겠습니까? 한도윤이 백미러로 하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십시오. 전방 장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고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연은 한도윤의 운전 실력을 지켜봤어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급커브에서도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모습이 능숙했습니다. 운전을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하연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한도윤은 핸들을 잡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입니다. 양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양아버지 직업이 무엇입니까? 택시 기사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도윤의 말에서 양부모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분들이신 것 같네요. 네, 정말 좋으신 분들이세요.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거든요. 한도윤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하연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도윤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잘 자란 것이 고마우면서도 아쉬웠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지만 금세 폭우로 변했어요. 앞유리에 빗물이 세차게 내리쳤고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단장님, 시야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잠시 대기하는 게 어떨까요? 한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연은 시계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조금 더 가보십시오. 금방 그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도윤은 속도를 더욱 줄이고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새어졌고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의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차창을 때렸어요. 사단장님,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하연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한 곳에 잠시 정차하십시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커브길에서 갑자기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오고 있었어요. 위험해. 한도윤이 소리치며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 쪽으로 미끄러지며 나무에 부딪혔어요. 충격과 함께 앞유리가 금이 가면서 유리 파편들이 흩날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한도윤이 몸을 돌려 하연을 보호하려 했어요. 그의 팔이 하연의 앞을 가리면서 유리 조각들을 막아냈습니다. 하연은 한도윤의 등에 부딪히며 충격을 피할 수 있었어요.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한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연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한도윤 하사는 어떻습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의 왼팔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유리 파편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쳤어요. 순간적으로 차 안이 환하게 밝아졌고 한도윤의 손등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손등 위로 번개빛이 스치면서 예전 흉터가 더욱 뚜렷하게 보였어요. 하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깨진 유리컵, 피 흘리는 작은 손, 하연이 아이를 감싸 안았던 그 순간의 모든 것이 그 상처, 언제 생긴 거야?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도윤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양어머니 말씀으로는 누군가 절 감싸주다가 같이 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나였어. 예. 한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하연을 바라봤어요.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한도윤의 손등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내가 유리컵을 떨어뜨렸고 내가 널 감싸 안았어. 그 상처 내가 만든 거야. 한도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갑작스러운 하연의 고백에 당황했지만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도윤아. 하연이 한도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한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목소리, 그 부르는 방식이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엄마? 한도윤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도윤아. 엄마야. 내 엄마다. 폭우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차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렸어요. 세월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서로를 알아본 하연과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너무 컸어요.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우리 도윤이 맞니? 엄마, 진짜 엄마세요?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따뜻했던 누군가의 품이 떠올랐습니다. 붕대를 감아주던 손길,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라고 속삭여주던 목소리.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연은 흐느끼며 도윤을 끌어안았어요. 군복의 딱딱함도 계급장의 차가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하연은 사단장이 아니라 그저 아이를 잃었던 한 명의 어머니였어요. 엄마, 저도 기억나요. 희미하지만 따뜻한 품이 있었던 기억이요. 도윤도 하연을 안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폭우 소리 속에서 20년의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하연은 혼란스러웠어요. 도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함께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도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걸까? 하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시어머니 정미숙을 만나야 했습니다. 정미숙은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5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되어 현재는 중증 상태였습니다. 하연은 오랜만에 요양병원 문을 열었어요. 어르신 면회 오셨나요? 간병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미숙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아, 정미숙 어르신이시군요. 거실에 계세요. 하지만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간병사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정미숙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작고 왜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하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정미숙이 고개를 돌렸지만 초점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정미숙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하연은 의자를 끌어와 정미숙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하연이요. 하연? 하연이가 누구야? 정미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며느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윤태준 아내 강하연이에요. 어머니 며느리였잖아요. 태준? 태준이 내 아들이지. 정미숙의 눈에 잠깐 생기가 돌았어요. 아들 이름만은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태준이 어머니. 그리고 저는 도윤이 엄마였어요. 도윤이? 정미숙의 표정이 변했어요. 갑자기 불안해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도윤이? 도윤이는 어디 갔지? 내가 어디 뒀더라? 하연은 정미숙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치매에 걸려도 도윤이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윤이는 울고 있었어. 엄마 찾는다고. 정미숙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도윤이에게 뭘 했어요? 죽이지는 않았어. 정미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선명해졌어요. 마치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어. 아이가 살려달라고 하길래. 그냥 이름만 바꿨어. 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윤도윤에서 한도윤으로. 성만 바꿨어. 그리고 다른 집으로 보냈지. 정미숙은 허공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군복 벗을까봐. 정미숙의 대답이 하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여자가 군에 남으려면 감정을 버려야 산다고 생각했어. 아이가 있으면 넌 약해질 거야. 하연은 목이 메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사랑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나름대로는 널 위한 일이었어. 군인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거였어요? 제 아이를 빼앗는 게 잘 키워줬잖아. 정미숙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결국 내 아들도 군인이 됐네. 너처럼 강하게 자랐어. 하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왜곡된 사랑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도윤이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군인도 엄마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특히 여자에게는. 정미숙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겠어요. 그 시대의 여자로 살기가. 그래. 난 평생 남편 뒤에서만 살았거든. 넌 다를 줄 알았는데. 정미숙의 눈에 잠깐 의식이 돌아왔어요. 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연아. 내가 너무 무서웠나 보다. 하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도윤이도 잘 자랐고, 저도 이제 이해해요. 정말 용서할 수 있어? 네. 그 아이도 저도. 이제 모든 게 괜찮아요. 하연은 정미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20년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미숙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하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알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요양병원을 나서며 하연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연과 도윤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업무 시간에는 여전히 사단장과 운전병이었지만 퇴근 후에는 어머니와 아들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아,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어느 저녁 하연이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물었어요. 도윤은 숟가락을 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계란말이요. 양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3살 때 내가 처음 해준 음식이 계란말이였어. 하연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나씩 되찾아가는 기억들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전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야. 하연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동안의 공백이 있었지만 모자, 간의 정은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퍼레이드에서 하연의 사단이 주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사단장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역시 도윤의 몫이었습니다. 도윤아, 긴장되니? 퍼레이드 전날 밤 하연이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고? 네.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서요. 도윤의 말에 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20년 동안 군인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짜 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국군의 날 당일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어요.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달려 있었고 어깨에 별 3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단장님, 준비됐습니다. 도윤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운전병 제복을 입은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그래, 도윤아. 하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니, 하나사. 2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공용 차량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어요. 퍼레이드 준비구역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론진들과 시민들, 그리고 각 부대 관계자들로 북적였어요. 사단장님, 곧 출발 신호가 떨어집니다. 참모가 다가와 보고했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습니다. 도윤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도윤아. 하연이 조용히 불렀어요. 도윤이 백미러로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사단장님.
오늘은 엄마가 내 옆에 타줄게. 하연은 뒷좌석에서 일어나 조수석으로 이동했어요.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단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오늘만큼은 엄마로 있고 싶어. 하연은 도윤 옆에 앉으며 미소 지었어요. 도윤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고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안전하게 차를 몰며 퍼레이드 코스로 진입했습니다. 거리 양쪽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군악대의 장엄한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기분이 어때요? 도윤이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뭔가 완성된 기분이야. 완성됐다고요? 응. 지금까지는 군인 강하연이었는데 이제야 도윤이 엄마가 된 것 같아. 하연의 말에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조수석과 운전석에 나란히 앉아 퍼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메인 관람대 앞을 지날 때였어요. 하연은 창밖의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손등 보이세요? 하연은 손등을 내밀었어요. 도윤도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손등을 나란히 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등에는 비슷한 자리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흉터는 상처가 아니었네요. 도윤이 말했어요.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운명이었지.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흉터 위를 따뜻하게 비쳤어요. 아픔의 증거였던 상처가 이제는 사랑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갈 무렵 도윤이 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제 헤어질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제가 평생 엄마를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이제는 엄마가 너를 지켜줄 차례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퍼레이드가 끝나고 차량이 정지했을 때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충성, 어머니. 충성, 내 아들. 하연도 답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철의 여군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군인을 넘어서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완성되었어요.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국기 아래 서 있는 모자의 그림자가 포개지며 그동안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하연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도윤아. 네, 엄마. 함께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군복을 입은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는 햇살.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강하연은 마침내 완전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은 순간이었어요. 달빛 인생사연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